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오늘은 원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진이라고 하면은 원은 원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미워한다. 원진.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한다. 근데 이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그 반대편에는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치면은 보기 싫고 믿고 원망이 나오지만 떨어져 있으면 또한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로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부가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원진이 성립되는 해 같은 경우는 괜히 미워지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그러한 원진이 풀리면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제가 여기에 못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충과 충이 되는 것, 충이 되는 지지의 육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충이 되는 것을 흰색으로 표시하고 원진이 되는 것을 노란색으로 구분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육충에 좌우충이라고 있습니다. 이 좌우충은 양의 지지에 해당하는 것끼리의 충이죠. 마주보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진 중에 자미 원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가 이 오와 충이 돼서 나와 맞지 않는데 그 앞에 있는 미토가 오미 합을 해줘서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자를 도와주는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미가 원망스럽고 미워질 것이죠. 그래서 잠이 원진이 성립하는 겁니다. 또 여기 충이 되는 것이 미와 충이 되는 것이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미와 축이 됩니다. 그게 미와 충이 되는데 충미충이 되는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나온 오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 이 미를 내가 충을 하고 있는데 이 오가 와서 이 미를 도와주는 형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지지 12가지 중에는 양에 해당하는 지지가 6개가 있고 음에 해당하는 지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충은 양 대 양, 음 대 음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양 지지끼리 충이 될 때에는 음에 속하는 다음 자가 끼어들어서 원진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음끼리 충할 때에는 양의 지지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원진이란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적대시하는 대상을 옆에서 돕거나 할 때 내가 감당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원진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6가지가 놓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자미 원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와 미가 만나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자와 이 미가 만나면 원진이 성립합니다. 또 축오 원진이 있는데요. 이 축과 미가 원래 충의 관계인데 그 앞에 자인 오라고 하는 양지지가 끼어들어서 원진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로 인유 원진이 있고 묘신 원진이 있고 진해 원진이 있고 사술 원진, 그래서 6가지의 원진살이 되기도 하고 원진이라고 일컫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6개 중에서 이 축오라고 하는 거와 묘신, 진해, 사술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신살에서 귀문관살도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 중에 4개가 공통적으로 귀문관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축오나 묘신이나 진해나 사술일 땐 오히려 귀문관살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 자미와 인유만을 놓고 보면은 요건 원진에만 놓이는 것입니다만, 요것도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면 귀문관살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진 6개와 나중에 배울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흉살 6개, 그 중에서 4개가 공통이 되고 2개, 이 자미와 인유가 차이를 보입니다만, 저는 8가지를 귀문관살의 작용에다 포함시켜서 사주 통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원진살의 그 성립하는 과정과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원진살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그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진살은요, 남녀 궁합을 볼 때 그 띠, 생년, 지지, 띠를 갖다가 비교하여 평가하는 예가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합에 있어서도 극히 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 원진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생년을 견주었을 때보다 일지를 견주었을 때 그 작용력을 더 크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진의 작용은 우리가 앞에서 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6가지가 있었죠. 그 해의 작용과 비슷합니다. 그 해를 갖다가 우리는 장애물, 방해자 이런 뜻으로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요. 자연히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 어떤 태클을 거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진의 작용은 증오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상호 불신, 시기, 질투 또는 원망, 나중에는 지쳐서 권태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원진이 있게 되면은 고독하고 별거를 하고 이별, 이혼하는 등으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그러한 미워하거나 이러한 마음조차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 원진이 있게 되면은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리워하고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순된 형상을 보입니다. 그 원진의 어떤 그 근원적인 영향이랄까요? 그걸 살펴보면 좀 수정하기 힘든 불편, 또 부족함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나타나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부모 양쪽이 어떤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체적인 어떤 콤플렉스, 열등감이 작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겠지요. 그 부모를 원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어떤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신을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간직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원진의 특성 또는 그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진이 사주 내에 있게 되면은 그 운까지도 한번 살펴서 추명을 해야 되는데요. 흔히 궁합 같은 데에서 또는 동업을 한다든지 또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는 상사와 직원이라고 하는 주종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이 원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진을 얘기할 때는 연지보다는, 과거에는 연지를 중요시했습니다만 일지를 서로 견주어 보는 것, 가능하다면 내가 하는 사업체에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이러한 일지를 견주어서 주종관계가 원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트러블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 내에 원진이 있고요. 또 원진이 2개 이상 놓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에서도 들어와서 원진이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원진이 지나치게 많으면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 밉게 생겼다 그런 것보다도 용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고요. 또한 음성이 크고 탁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거닐 때 유난히 음성이 크고 탁한 그런 소리로 인해서 좀 불쾌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원진살이 있나 보다, 원진이 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넓질 못해요. 우리가 흔히 도량이라고 하죠. 그 도량이 좁아서 주위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언행에 있어서 경거망동을 한다든지 시비 구설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음식을 탐한다든가 선과 악의 분별 능력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원진이 명주에 있을 때, 사주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녀의 사주를 서로 비교해서 추명할 때 원진이 있고 형이나 충 등이 함께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라는 과정에서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이 원진을 우리가 각 육친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재성이 원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운에서 다시 원진을 만나면 그 재물은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가서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또 관성이 원진과 함께 있고 흉한 신살이나 형충 등을 같이 하면 어떤 그 밖으로부터의 구설로 인해서 자기 지위가 흔들리거나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좌천이나 징계 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야 하거나 또는 죄를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누명 같은 것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관, 식신 등의 원진이 또 해당이 되면은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입조심을 해야 하고 어떤 비밀 유지를 필요로 한다면 아주 철저하게 의식해서 그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달리 얘기하면 구설수, 그 다음에 주변에 괜히 방해하거나 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진에 해당하는 글자가
그 사주 내에 기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원진과 합이 이루어지면 흉이 해소되지만 충파해가 더해지면 그 원진의 작용은 더 심해집니다. 설사 원진이 있더라도 그 길신이 같이 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길한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소중히 쓰고 있는 어떤 용신이나 희신이 원진에 연결이 되면 오히려 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자 사주에 원진이 있고 또 겁살, 12신살의 겁살입니다. 망신살 또는 양인은 겁재의 다른 명칭이기도 한데요. 겁재보다는 양인이 배에 흉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인 등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용무가 아름답더라도 그 사람은 비천하든지 음란할 수 있고, 또 예법을 잘 몰라서 매사에 천박하게 행동하고, 또 색정이 강해서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불륜 관계를 이루게 된다든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형충이라도 더해지는 날이면 형액을 당한다든지 손재수가 있다든지 몸에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애군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딴에는 술수를 부린다고 꾀를 냈지만 그것이 자기의 함정이 되기 쉽고,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따릅니다. 남녀 간의 원진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일지가 남녀 간의 배우자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원진이 들어있다면 부부 간에 또는 자식 간에 어떤 불화가 또는 어떤 투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신경 쓰다 보니 어떤 정신적인 고질병 같은 것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신적으로 많이 소위 말하는 그 정신이 예민해져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특히 여성의 경우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고부 간에 그러한 어떤 다툼이나 원망이 생겨서 서로 다투는, 괴로워하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울증 같은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원진이 2개 이상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정적인 면들, 그러한 것들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원진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기초과정에서의 원진의 모습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